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할 내용은 파란색으로 찍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박 동력,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랑 거기에로 인해서 얻어지는 뭐죠? 동력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새 자동차 연비 얘기하듯이 선박도 연비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연비를 계산하는 식이 EEDI예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쯤 됐는데 EEDI에 대해서 얘기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냥 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저항 추진도 원래 우리 저항 추진 책이 EEDI 이전 얘기만 있었거든요. 책이 없으니까 뭐 얘기를 따로 빼서 해야겠죠.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선박 동력 성능과 관련한 내용들을 우선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동력이 뭔지는 원래 언제 배우지? 동력학 때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배워요? 연력학 때도 배우긴 연력학 수업 들은 사람 좀 있을 텐데. 연력학 때 뭐 배워요? 거기서 그 기관 배우잖아요. 내연기관. 안 배웠어요? 아 진짜 배워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거기서 아마 동력 얘기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배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는지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합설계를 하든 뭐 배에 뭐가 들어간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박 운항 조건은 어떤 특성을 가진지 설명을 할 거고, 그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선박의 연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동차 연비는 뭐 되게 어떻게 계산해요? 승용차는 1km 가는데 기름 얼마 쓴다, 아니면 기름 1리터로 몇 킬로 간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사람이 몇 명 탔는지 잘 뭐 규정은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거기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는데, 배들은 기본적으로 화물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화물을 많이 옮기는 배는 당연히 기름을 많이 쓰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화물을 적게 옮기면 기름을 적게 쓸 거고. 그럼 그렇게 서로 다른 배들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선박을 연비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연비를 어쨌든 올리는 게 좋다라는 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비를 어떻게 올릴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 내내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선박 자체가 저항이 줄어들면 좀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추진기가 성능이 좋아지면 좋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배는 저항이 적고 추진은 잘 되면 좋은 배예요. 근데 저항 추진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하나가, 추진기가 배 꽁무니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체역학 복습에서 배운 것 같이 배 뒤쪽은 어떤 식이 돼 있어요? 경계층이 두꺼워져 있고 날르고 속도는 느려져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기를 달았을 때 배랑 상관없이 추진기가 자기 혼자 도는 조건이랑 좀 달라요. 내가 배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 부분은 수업 중에 배우겠죠. 어쨌든 추진기가 작동하기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좀 개선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수업에서 나중에 배울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이번 수업에서 뭐를 할 거냐, 선박의 기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를 할 거고, 연력학 때 배웠는데 진짜 안 배웠어요? 연력학 들은 사람 있어요? 한 반절은 되는 것 같은데? 반올림하면? 뭐 디젤 사이클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오토 사이클? 인도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하면 그게 맞다는 뜻이랬어요. 네. 하여튼 그 다음에 선박을 운용. 우리는 여기서 순수하게 엔진에 기름을 태웠을 때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가 뭐가 있어요? CO2도 있고 메탄도 온실가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메탄을 직접 배는 메탄을 방출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러니까 뭐 걔는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강의 주제로 기관이랑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두 가지를 배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선박의 운항 조건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건 자동차니까 자동차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타고 뭐 가면은 고속도로 타면은 당연히 속도 변화 별로 없이 쭉 가겠지만은 시내나 뭐 여기저기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 서다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선박은 기본적으로 항구 나오면은 그냥 고속도로 탔다고 보면 돼요. 속도 변화 없이 그냥 쭉 가요. 한 속도로. 그러면 가속이나 감속이 없으니까 뭐 에너지 측면에서 되게 유리한 면은 있죠.
원래 그 에너지 자동차도 이제 실제로 연비에 영향 주는 게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 연료 소모거든요. 특히 감속할 때. 왜냐하면 브레이크로 차를 멈추면은 속도를 늦추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 열 에너지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냥 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가속이나 감속이 안 들어가면 좋아요. 당연히 배는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설계 속도라고 하는 아까 그 우리 조별 과제 배에서는 15.8노트였죠. 15.8노트면 대충 한 30km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운항 중에 기관 엔진의 회전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가속 감속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면허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에서 수동으로 가잖아요. 수동 타보신 분들은 없지. 면허는 있어요? 네, 면허 1종 보통은 있어요? 혼자밖에 없나? 하여튼 기어 바꾸잖아요. 수동차 기어 바꾸는 게 엔진 회전수는 좋은 영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바퀴 회전수를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어 바꾸는 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기어박스 없이 엔진에서 나오는 축을 그대로 프로펠러에다가 물려요. 그럼 원래 기어박스도 있으면은 뭐 공간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달 효율도 깎아먹고 하니까 없는 게 좋거든요. 설계하면은. 그래서 기관하고 추진기 회전수를 동일하게 맞춰요. 그 요새 전기차들은 보면은 모터에다가 바로 바퀴 물리거든요. 중간에 기어박스 안 넣고. 걔도 같은 이유예요. 넣어봐야 그 동력 손실만 일어나니까 그런 거 없이 기관하고 추진기를 1대1로 매칭을 한다. 그거는 또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다만 엔진 회전수 자체가 너무 높은 기관들이 있어요. 중속 디젤이라고 해서 자동차보다는 훨씬 낮긴 한데 그래도 뭐 1000rpm, 2000rpm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속 엔진이나 아니면은 터빈의 회전수가 높거든요. 그런 애들은 필수적으로 기어박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자동차 같이 막 1단, 2단 넣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단수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기어박스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화물선 엔진은 저속 디젤에다가 기어박스 없이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거는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배를 설계를 할 때 위에 운항 조건을 감안을 하자면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설계 속도만 보면 되겠죠. 가속 감속을 할 일이 없으니까. 아주 조금 있죠. 출발할 때 저기 항구 들어가서 멈출 때. 그러니까 설계 속도에서만 연료 소모가 작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고속도로 탔을 때만 연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시내에서는 좋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시내를 안 가는 배니까. 안 가는 차랑 같은 조건이니까 배는. 그 다음에 연료를 얼마나 많이 쓰냐는 당연히 엔진이 출력이 크면 연료를 많이 쓰겠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엔진이 동력이 작은 동력으로도 갈 수 있는 배를 만든다면은 연료 소모가 적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설계 속도를 유지할 때 엔진이 소요 동력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같은 100km로 쭉 가는데 필요한 동력이 작으면, 그러니까 저항을 작게 설계하죠. 뭐 차를 유선형으로 뽑는다거나 뭐 다른 걸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엔진 동력이 작으면은 기름을 적게 쓰겠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이제 EEDI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 연비에 대해서 환경 관점에서 접근하기 전에도 배 연비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배 운용비의 거의 모든 큰 부분이 배가 쓰는 연료비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비를 줄이면은 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예산이 남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배 연비를 추구를 하긴 했는데 좋은 연비를.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요새는 환경 관점에서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강하게 강제되는 규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